2026년 2월 6일 오늘 금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사 강좌를 쭉 하던 중에 순서로는 7강이 되겠는데 7강이라고 해서 6강에다 꼭 붙여쓰고 하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계속 붙자면 너무 빡빡하니까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역사, 세계사에서 중요한 연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의 로마 제국 멸망, 정확하게는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 그러니까 서로마는 5세기에 망했고 동로마는 15세기에 망했는데, 서로마는 5세기에 망했긴 했지만은 동로마가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마가 망했다고 해서 그 아주 흔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서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좀 그닥 중요한 사건이라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않고 15세기에 로마가 멸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1453년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동로마가 원래 이제 그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마가 망할 때 5세기에 수도는 이미 그 로마가 아니었고, 지금의 로마시 거기 있죠. 거기가 아니고 이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렇게 천도한 뒤였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마는 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망해서 그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동로마까지 깔끔하게 망한 천년 뒤에 그것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안에 있는 이 동로마의 그 성이, 그 비잔티움 제국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가 하면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떤 무력이 와도 군사력이 와도 함락될 수 없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1453년에는 왜 망했을까? 왜 그 성이 무너졌을까? 이제 대포가 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은 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비잔틴 제국의 그 성은 3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니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불가능해서 천년 간 거죠. 그렇지만 대포는 뭐 이렇게 해자를 뭐 건널 필요도 없고 그냥 원격에서 쏘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때 처음 이제 대포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시적이어서 지금 대포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허술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대포가 없었던 데 비하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무기였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그 제국이 이제 그리스 정교의 그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말하자면 이 정벌을 했죠. 그 다음에 1453년 그 해는 잔다르크의 승리로 유명한데, 잔다르크는 영불전쟁, 백년전쟁이라고 들어봤죠. 백년전쟁이 그러니까 역시 그 로마가 망하던 그 해, 1453, 15세기에 끝났는데,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거죠. 프랑스 승리로 끝났다는 말은 잔다르크의 승리로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그 신기하게 생각해요. 잔다르크가 무슨 뭐 훌륭한 건투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도 나이도 20도 안 됐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잔다르크 말로는 신의 도움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성녀다 그러는데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왜 잔다르크가 이겼냐면은 역시 거기도 이제 무기가 대포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데 둔해요. 그러니까 잔다르크 이겼다고 하니까 무슨 막 신앙심으로 이겼다는 이런 좀 비과학적인 불합리한 이야기라는데, 그 아니라 이제 무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전쟁에 끼어들 때는 이미 기사들이 검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제 물론 그런 싸움도 있죠. 지금도 보병전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대포가 나와가지고 그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겼고 백년전쟁이 끝났어요. 또 1453년 그 해는 이제 개유년인데, 그 해가 우리 조선에서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때입니다. 김종서를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조카 단종도 몰아내고 본인이 세조가 됐는데, 그걸 개유정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개유정난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역사를 동서양 또는 한국과 외국을 다 이렇게 국제관계를 연결해 놓으면은 이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때인지. 왜냐하면 서양 연대와 동양 연대가 같지만 그걸 갖다가 딱 대놓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어느 때쯤이었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했기 때문에 잔다르크가 대포라고 하는 신무기의 교체로 인해서 연약한 여자 몸이지만 아가씨 몸이지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백년전쟁을. 그것이 백년전쟁이었다는 것.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싸움이었다는 것. 그리고 백년전쟁은 물론 100년을 꽉 이렇게 뚝 세가지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싸운 건 아니고 싸우다 시다 뭐 소강상도 얘기하죠. 100년이 시작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든 잔다르크에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잔다르크도 연약한 여자 몸이지만 무기의 힘을 빌어서 대포의 힘을 빌어서 이겼고 그 다음에 오스만 티르크가 그야말로 1500년 왕국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것은 역시 대포의 힘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 대유정난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좀 상관없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덧대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뭐 싸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돌 팔면서 던졌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은 막 그냥 뭐 여호와의 이름을 하느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앙을 강조를 하죠. 물론 신앙 강조하죠. 다윗의 신앙은 뭐 저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만. 근데 그때가 뭐냐면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는 철기하고 달라요. 철기는 철제 무기도 하고 철제 농기구도 하는데 청동기는 청동제 무기나 청동제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리는 쇠하고 달라서 물러요. 무르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들면 스스로 못해. 달아져서 부러지고 뭐 이렇게 달아져가지고 구리는 여러분 집에 뭐 구리 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뭐 잘 휘어지고 오잖아요. 그 힘이 없어요. 색깔은 예쁘고 고급 금속이지만 그리고 무기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골리앗이 찾던 청동검은 뭐냐? 무기라기보다는 골리앗이 대장이니까 대장검을 찬 것이죠. 일종의 그 뭐냐면 장식품이에요. 물론 뭐 비수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청동을 만들면야 뭐 찌르면 지겠죠. 근데 차라리 그때도 그러니까 신석기 때 무기라든가 농기구가 청동기 때까지 계속 쓰였거든요. 왜냐면은 신석기가 뭐 돌칼이든 화살촉이든 무슨 뭐 돌로 만든 반달 돌칼이든 돌전기든 뭐 다 했었거든요. 돌로 잘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청동기 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석기 무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도 결국은 무기예요. 그것이. 그 다윗보다 훨씬 더 앞에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 적들을 뭐 수백 명인가 수십 명인가를 죽이는데 나귀 턱뼈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러죠. 삼손이 힘이 세가지고 장사하니까 나귀 턱뼈를 주겠다. 물론 삼손이 힘이 세고 장사하죠. 근데 역시 삼손도 청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귀 턱뼈가 무기죠. 그러니까는 청동시대는 다윗의 물맷돌이나 삼손의 나귀 턱뼈나 이런 것들, 짐승의 뼈나 또는 뭐 무슨 몽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는 뭐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철기가 있는데 철기도 아닌데 철기가 있는데 무슨 뭐 물맷돌로 싸웠고 철기가 있는데 무슨 나귀 턱뼈로 싸웠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뒤집어서 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잔다르크가 뭐 굉장히 훌륭한 성녀인데 신앙심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그 크리스토교인들은 기분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무기가 대포가 없었다면 여자 몸으로 가능했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고개로 세계사 7강을 마칩니다.